안녕하십니까. 농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농지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의 역할을 맡고 있는 농업진흥구역과 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유지시켜주는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농업의 진흥과 농지의 보존을 위해서 지정된 지역이지만 각 지역의 특성이나 역할, 그리고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지 조성 사업이나 농지 기반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 그리고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단 농지가 일정 규모 이상 모여서 집단화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경지정리 사업을 해놓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성 사업이나 기반 정비 사업을 거치지 않고 그냥 농지가 집단화된 이런 지역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죠. 모두 생산성이 높은 우량 농지로 구성된 지역이고, 어쨌거나 집단화라는 말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농작물의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같은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만 할 수 있고, 그 외 토지 이용 행위는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곳에서는 땅의 생김새나 지형 자체가 집을 짓고 건물을 올리고 하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된다고 해도 농업과 관련 있는 농업인만을 위한 극히 제한적인 시설만 가능합니다. 토지의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이 지역의 농지는 다른 지역의 농지들 중에서 시세가 가장 저렴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기 좋게 우량 농지로 만들어 놨는데,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런 농지가 가장 싸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래도 이런 농지는 활용도 면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세가 낮게 형성이 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산업의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젠 농지의 가치 평가도 작물의 생산성보다는 토지의 활용도나 개발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농업진흥구역은 신도시나 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항상 유력한 후보지 1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지형 자체가 주로 평야지대에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시세도 저렴하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협의나 수용으로 인한 보상의 문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농지라든가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의 농업진흥구역은 지역적인 여건의 변화나 정부의 개발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죠. 다음은 여기서 허용되는 토지 이용 행위를 보겠습니다. 모두 농업과 관련된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이런 시설들이 허용되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농사 짓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 이 저장 시설은 모두 농업과 관련 있는 것들이고, 공동 운영 시설도 개인에 한정된 사적인 시설이 아니라 농업인들을 위한 공동의 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농막은 농지법상 거주의 개념이 적용되는 거주 시설이 아니라 저장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네, 요즘 이 농막 때문에 말들이 많죠.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과 단속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하루빨리 현실을 반영하는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교육시설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편하게 농사일을 하라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여기 진흥구역에서는 지상이 아니라 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가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축사나 창고, 주택 등을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마친 그런 건축물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보통 주택보다는 면적이 넓게 나오는 축사나 버섯 재배사, 창고 이런 시설의 지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 허용되고요. 또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먼저 부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양식장, 양어장, 미국 처리장, 농수산물 산지 유통시설이 있고요. 부지 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생산시설, 그리고 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시설, 15,000제곱미터는 생산시설이고 이건 판매시설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시험 연구시설, 농기계 수리시설,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사료 제조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들이죠. 다음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의 보존을 위해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로 저수지 주변이나 저수지 상류 쪽 인근 지역과 하천 주변 이런 곳에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폐수로 인한 농지의 오염을 막고 농업진흥구역의 양호한 농업 환경의 보호가 목적인데요.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색깔이 진한 이 부분이 저수지고 왼쪽에 노란색 부분이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하류 쪽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 옅은 초록색 부분이 상류 쪽인 농업보호구역인데, 이 저수지를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 그리고 물줄기의 상류를 따라서 그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농업보호구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됩니다. 전국적인 비율로 보면 전체 농업진흥지역 중 약 15% 정도만 농업보호구역이고 나머지는 모두 농업진흥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비해 농지법에 따른 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일정 이정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도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농업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거주를 하거나 소규모로 장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단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다량의 오폐수가 발생하는 업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종이 있다면 그건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저수지나 하천 주위에 많이 지정이 되고, 또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 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주택을 짓는다면 입지 자체가 배산 임수의 명당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거주 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자리로 인기가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주요 업종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 이용 행위 일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이 허용되는데, 그 종류를 보면 관광 농원 사업으로서 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관광 농원 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과 생산 기반을 이용해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영농체험, 휴양, 숙박, 그리고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주말농원 사업은 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주말농원 사업이란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요즘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죠.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까지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한데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농지를 전용해서 토지 위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30조 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기재가 되어 있는 단독주택과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그 일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단독주택은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단독주택을 말하고요.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1종, 2종 근생도 마찬가지로 그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허용되는 1종 근생의 그 주요 업종을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은 그냥 생략했습니다. 먼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 같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침술원, 안마원 등의 진료나 치료시설, 그리고 탁구장, 체육도장이 가능합니다. 네, 2종 근린시설의 주요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극장, 영화관, 서커스장, 음악당 등의 공연장, 교회, 성당, 절, 기도원, 수녀원 등의 종교 집회장, 서점, 사진관, 표구점, PC방,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그리고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체력 단련장 등 주민의 여가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이 있고요. 이 중 골프 연습장은 빠집니다.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 일반 사무소, 출판사,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등의 일반 업무시설, 이런 업종들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농업진흥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특징들, 그리고 행위 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 중 농업진흥구역은 1차적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존립과 보전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지만,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원칙 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발이 허용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꼭 영농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접근한다면 장기적인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농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하우스랜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